리플 투자자분들이라면 리플 XRP 에스크로 물량 때문에 불안했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매달 10억 개씩 풀리는 XRP 때문에 또 물량 폭탄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셨을 텐데, 만약에 그 막대한 물량이 우리가 보는 거래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으로 조용히 흘러들어가고 있다면 믿으시겠나요? 오늘 영상의 핵심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개인들이 공포의 XRP를 팔아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정부랑 기관들은 뒤에서 XRP를 싹쓸이하고 있을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쉽게 풀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흔히 간과하고 있는 핵심 포인트부터 짚어볼게요. 리플이 2017년부터 에스크로에 XRP 물량을 묶어두고 매월 일정량 풀어왔었죠. 정확하게 매월 10억 개씩 자동 해제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렇게 풀리니까 가격이 상승하겠냐 겁을 먹고 있는 상황인데, 온체인 데이터를 실제로 까보면 현실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인데요. 풀린 XRP 대부분 다시 잠기거나 시장에 풀리지 않고 다른 경로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리플이 파트너사랑 맺은 한 계약을 들여다볼게요. 리플과 트랭글로라는 국제 송금회사 간의 계약인데, 이 계약을 보시면 리플이 트랭글로 지갑에 XRP를 미리 보내줍니다. 얼핏 봤을 때 XRP를 팔았나 보다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판매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리플이 그냥 XRP를 맡겨둔 겁니다. 트랭글러 지갑에 XRP가 들어가 있지만 그 XRP의 소유권은 여전히 리플에 있고요. 트랭글러가 실제 송금했을 때만 실시간 시세로서 리플에게 돈을 내는 구조예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XRP를 창고에 미리 채워놨다가 필요할 때만 사용한다는 거고, 온체인 기록만 봤을 때도 XRP 수천만 개가 지갑으로 이동해서 덤핑 대기 중처럼 보이지만요. 실제로는 시장에 풀린 게 아닌 겁니다. 그리고 비슷한 패턴은 다른 곳에서도 보입니다. 올해 2월달 리플 회사 지갑에서 2억 개 XRP가 정체 모를 지갑으로 한꺼번에 이동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뉴스 보고 많은 분들께서 설마 리플이 저거 시장에 매도 폭탄 던진 거냐 이렇게 놀라셨는데, 여기서 온체인 분석가들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하게 던진 게 아니라 물량을 특정 기관이나 수탁업체 지갑으로 옮긴 정황이라는 거고, 이유가 뭐냐? 일반 고래 투자자들도 한 번에 몇백만 XRP 정도씩 옮기는데 2억 XRP 같은 경우는 규모가 차원이 달라요. 이렇게 한 방에 옮긴 거는 새로 인수한 스위스 수탁은행 금고로 보낸다거나요. 또 어떤 큰손에게 OTC, 이 장외 거래로서 통째로 넘긴 걸로 보는 게 더 자연스럽다는 거죠. 즉 개인들이 차트 보고 불안해하는 사이에 막대한 XRP 물량은 이미 어딘가의 금고로 사라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리플은 왜 이렇게 물밑 작업을 해왔던 걸까요? 여기에는 리플에 숨겨진 전략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SEC랑 법적인 싸움을 했었죠. SEC가 너희 XRP는 증권이다 이렇게 소송을 걸었던 2020년 이후에 리플은 자기들이 들고 있는 XRP를 함부로 내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괜히 우리 회사에 XRP 자산이 엄청 많다 이렇게 떠벌렸다가는 증권 판매 혐의를 자인하는 셈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XRP 보유량에 대해서 재무제표 앞에 드러내지 않고 또 숨기는 전략까지도 사용을 했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파트너 위탁 방식도 역시 그런 맥락이에요. 이 장부에 안 팔린 걸로 처리되니까 SEC 눈치를 피하기가 쉬웠겠죠. 근데 상황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2023년 중반 이 법원 판결로서 XRP의 일반 거래소 판매는 증권 아님을 인정받았고요. 이어서 2025년 5월 리플과 SEC가 최종 합의했어요. 리플이 벌금 내고 SEC도 항소 포기하면서 4년 반 끌던 소송이 완전히 끝난 셈인 거죠. 이렇게 리플은 목의 족쇄를 풀어낸 셈입니다. 이제 더 이상 XRP를 숨길 이유가 없는 거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죠. 리플이 곧 IPO, 주식 상장을 할 거라는 관측이 많이 있는데요. 이 상장 서류에 그동안 장부에 없었던 XRP 자산을 떳떳이 올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리플이 보유한 XRP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대략 400억 개 이상으로 알려져 있어요. 만약에 XRP 시세를 간단히 한 개당 2달러 정도만 계산을 해봐도 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0조 원이 넘어갑니다. 현재 프라이빗 시장에서 리플 기업 가치가 50조 원 정도 수준으로 평가받는다고 하니까요. 숨겨둔 XRP 자산을 공식적으로 반영하는 순간 기업 가치가 2배 이상 뛸 수 있다는 얘기죠.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미국의 서클이라는 회사가 달러 연동 코인 USDC를 만들었던 곳인데, 상장 추진하면서 기업 가치가 원래 몇 조 원에서 12배 가까이 폭등했거든요. 리플도 소송이 끝난 지금 이 시점에서 상장을 통해 가지고 장부의 마법을 펼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많은 전문가들이 리플의 기업 가치 1000억 달러 돌파할 거다 이런 시나리오를 말하고 있는 이유예요. 그런데 리플이 노리는 거는 단지 자기 회사 가치만이 아니겠습니다. 리플은 이미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판도를 바꿀 퍼즐 조각들을 대부분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무슨 말이냐? 리플이 최근에 몇 년 동안 눈에 띄지 않게 무려 40억 달러, 한화로 5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가지고 크고 작은 회사를 여럿 인수했어요. 이 분야가 전부 다 다른 회사들인데 하나씩 예시를 들어보자면, 먼저 첫 번째로 2023년 리플은 스위스의 메타코라는 회사를 2억 5천만 달러에 샀습니다. 이 메타코가 뭐 하는 곳이냐?
은행들이 코인을 안전하게 보관할 때 쓰는 금고 서비스를 제공하던 곳입니다. 시티은행, BNP 파리바, 여러 가지 큰 은행들, 메타코를 전부 사용해왔죠. 리플이 그걸 통째로 인수했다라는 거고, 2024년에는 미국 뉴욕에서 규제받는 수탁회사도 하나 샀어요. 이 뉴욕의 금융당국 라이선스를 가진 스탠다드 커스터디라는 회사인데요. 이렇게 유럽부터 미국까지 기관들이 마음 놓고 코인을 맡길 수 있는 이런 통로를 리플이 모두 확보해버린 겁니다. 은행의 돈 보건소를 손에 넣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2025년 리플은 히든로드라는 회사를 12억 5천만 달러나 주고 인수했습니다. 이 히든로드가 원래 기관들을 위한 거래 플랫폼인데요. 헤지펀드, 은행 같은 곳들이 외환이나 암호자산을 대량으로 거래하고 또 빌리고 청산해주는, 말씀드리자면 미국 월가에 보이지 않는 혈관 같은 이런 역할을 하던 네트워크입니다. 전 세계에서 연간 3조 달러 규모의 거래를 청산하던 시스템인데 이걸 리플이 먹고 리플 프라임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제 기관들이 굳이 외부 거래소 거치지 않고도 리플 프라임 안에서 대규모로 코인 사고 팔고 또 대출하고 파생상품 거래까지도 전부 다 할 수 있게 완벽한 인프라를 깔아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25년 10월 이 G트레저리라는 회사를 10억 달러에 인수했었죠. 이름이 조금 생소하지만 전 세계 포춘 500대 기업들이 쓰는 자금 관리 소프트웨어를 만들던 곳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글로벌 대기업들이 자기 회사 돈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리플이 통째로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퍼즐을 한번 맞춰볼게요. 은행의 코인 금고, 그리고 기관용 거래망, 그리고 기업 자금 관리 소프트웨어. 이게 전부 다 합쳐지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리플은 코인 송금 회사를 넘어가지고 전 세계 돈이 움직이는 이런 통로를 하나로 꽉 잡는 금융 제국의 파이프라인을 완성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고, 이제 리플의 생태계 안에서는 은행들이 코인을 안전하게 맡길 수도 있겠고요. 또 큰손들이 바로 대규모 거래를 할 수도 있고, 기업들은 평소에 쓰던 프로그램에서 바로 리플 네트워크로 송금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에서 리플이 만든 달러랑 1대1 가치의 스테이블 코인이 중간 매개체로 쓰이고요. 국가 간의 통화 교환이 필요할 때는 XRP가 눈에 보이지 않게 엔진 역할을 합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쉽게 말씀드려서 스위프트를 대체할 새로운 금융 고속도로가 조용히 깔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쯤 되면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아니 정말 나라들도 이걸 쓰려고 하는 거냐? 사실 이미 몇몇 국가는 움직이고 있어요. 몬테네그로 중앙은행 측에선 2023년 말 리플과 협약을 맺었고요. CBDC, 그러니까 국가 디지털 화폐 시범 프로젝트를 완료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작은 나라지만 정부 차원에서 리플 기술을 테스트한 건데, 팔라우라는 남태평양 섬나라도요. 리플 레저를 이용해서 달러 연동 국가 스테이블 코인을 시험 발행해봤어요. 그리고 부탄 중앙은행도 리플의 프라이빗 원장으로서 디지털 화폐 실험을 했고요. 아직 미국이나 유럽같이 큰 나라들은 신중하겠지만 전 세계 곳곳에서 정부가 리플 네트워크를 써보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이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개될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이렇습니다. 표면적으로 안정된 달러 코인을 쓰고 뒤에서는 XRP 엔진이 돌고 별도 기관은 XRP를 쌓아두는 투트랙 전략인데, 조금 더 풀어서 쉽게 말씀드려보자면 앞으로 큰 은행이나 기업들은 변동성이 큰 XRP 같은 자산을 자기 대차대조표에 직접 잔뜩 들고 있진 않을 겁니다. 규제도 있고 회계도 복잡하다 보니까 대신에 리플이 만든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RLUSD 같은 것들을 일상 거래량 송금에 기본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막상 서로 다른 국가 통화로 최종 정산할 때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뒷단에서는 XRP가 살짝 등장해서 두 통화 사이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한국 기업이 미국 달러 RLUSD를 받아서 일본의 엔화로 보내줘야 된다고 쳤을 때 RLUSD를 일본 엔화로 바꾸는 그 순간에 XRP가 중간에 자동으로 매개체가 됩니다. 몇 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XRP로 환전됐다가 다시 엔화로 바뀌는 식이죠. 사용자는 XRP를 느끼지도 못하겠지만 엔진 오일처럼 XRP가 시스템을 매끄럽게 돌게 해주는 겁니다. 또 동시에 다른 트랙에서는요. 개별 은행이나 기업 대신에 특수한 기관들이 XRP를 왕창 들고 있게 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에버노스 같은 회사가 딱 그런 역할입니다. 은행들이 직접 XRP 수백만 개를 들고 있기엔 부담스럽겠지만 에버노스는 공시도 하고 규제도 받으면서 XRP를 재무자산으로 보유할 수가 있거든요. 일종의 XRP 금고인 셈이겠죠.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XRP는 실제 사용 수요는 계속해서 발생하는데 시장에 나와 있는 유통 물량은 점점 더 줄어드는 구조가 될 겁니다. 수요와 공급 법칙에 비춰봤을 때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XRP의 희소성이 점점 커지는 거고, 물론 이런 변화가 당장 내일 모레 갑자기 가격 폭등으로 이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밑에서 기관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임계점에 다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정리드리자면 우리가 차트만 보면서 불안해하는 동안에 리플과 기관들은 정말로 큰 판을 짜왔다는 결론이겠습니다. 에스크로에서 풀리는 XRP는 알고 보니까 거래소 덤핑으로 나오기보다도 기관 지갑으로 숨어들었고 리플은 글로벌 금융 인프라를 하나씩 인수하면서 완성했고 오랫동안 발목 잡혔던 법적 문제까지 풀려서 이제 숨겨둔 XRP 자산을 세상에 드러낼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조용한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XRP 생태계의 지각 변동이 시작된 셈이겠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만약에 이 시나리오가 빗나간다면 그 조짐은 과연 어디서부터 나타나게 될까요? 혹시 기관들이 끝내 XRP를 채택하지 않는다라거나 리플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면 어떤 경고 신호가 먼저 포착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부분들도 매우 중요하겠죠. 이 다음 영상에서는 이 시나리오가 깨질 수도 있는 경우랑 또 초기 경고 신호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비중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나 시장이 좋고 계속 상승하는 흐름들이 이어질 때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괜히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같은 경우는 더 상승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비중을 늘리고 앞으로만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 시장이 항상 그렇게 움직임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점 때문인데요. 이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간 시장은 그만큼 하락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상승할 때는 천천히 올라가는 것 같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하락이 시작되면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는 경우들 많이들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럴 때 현금 비중의 유무가 굉장히 큰 차이점을 만들어내곤 하는데요.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는 시장이 하락해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켜보거나 이렇게 버티는 이런 선택밖에 남지 않게 되는데 반대로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은 상태라면 이 시장이 하락할 때도 선택지라는 게 생깁니다. 내가 계획해뒀던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할 수도 있고 더 유리한 가격에서 비중을 늘려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갑자기 상승으로 전환됐을 때 현금 비중이 있다면은 조급하게 또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계획된 매수 전략으로서 대응할 수 있는 여유라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현금은요, 단순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돈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활용이 가능한 하나의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 상승장에서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고요. 하락장에서는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결국 투자 시장에서는 이 상승과 하락이 항상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느냐는 결국에 현금 비중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게 될 거고, 결국 현금 비중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이 시장이 흔들릴 때 투자 심리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현금 비중에 대해 중요함을 느끼고 있지만요, 활용을 못하시는 분들, 현금 비중 들고 있으면 괜히 스스로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현금 비중을 단기 종목에 활용한다고 해서 무리하게 큰 비중으로 들어가거나 또 목표 타점에 대한 계획도 없이 너무 높은 타점을 계획하게 되면 결국에 수익 실현보다는 스쳐 지나가는 수익만 보고 또 타점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반복되곤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시장이 안 좋게만 느껴지고 알트 단기 종목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단기 종목은 단기 종목답게 접근해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하면서 항상 목표 타점을 걸어놓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시는 것들을 습관화하시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